281번부터 또 이어서 갑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헨리인 코일에 200V 60Hz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 저항 성분은 무시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덕턴스 성분만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1헨리, 여기 200V가 지금 가해진 상황이고요. 주파수 60Hz. 그럴 때 여기에서는 이 L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L의 영향 받는 거 전류가 뭐였습니까?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죠.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즉 늦다는 얘기죠. 지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2분의 파이, 90도만큼 지각을 한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전류가 지각을 합니다. 전류가.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늦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L만의 회로입니다. L만의 회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L만의 회로는 늦고요. C만의 회로는 진상이죠. 앞서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L만의 회로. 282번. 일반적인 경우 교류를 사용하는 전기난로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기난로, 이런 전열기, 우리 전동기가 아닌 열을 발생하는 난로, 이런 경우는 R 성분이 거의 대부분 R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만의 회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R만의 회로는 위상차가 없죠. 전류와 전압에 위상차가 없다, 상이 같다, 동상이다, 상이 같다, 위상차가 없다, 같은 말이죠.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283번. RL 직렬 회로에서 R값 주어져 있고, 이건 인덕턴스 값이 주어져 있죠. 그럴 때 여기에서 시정수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C자 하나 붙여주시고요. 시정수. 이거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외울 때 우리가 제 친구 이름이 시정수라고 그랬죠. 성이 C씨고 이름이 정수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라면을 원래 워낙 좋아해서 점심시간에는 늘 라면을 먹는다고 그랬죠. 늘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여기 RL 회로의 시정수는 늘, 그래서 여기 리을에 해당되는 거 R 이렇게 쓰자고 그랬고, RC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여기도 리을이니까 RC, 여기 C 모양으로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R분의 1이고요. RC 직렬 회로는 RC라는 거. 그래서 이건 저항분의 여기 인덕턴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 20분의 인덕턴스 10이 되니까 0.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정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초, 세크 맞아요. 그래서 답은 20분의 10, 0.5가 되는 거죠. 0.5가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284번. 용량이 250kVA인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대가 고장나서 V 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델타 결선 하다가 여기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V 결선 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없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상 전원이 공급 가능한데, 우리 델타로 결선할 때 그때 한 상의 출력을 P라고 하면 델타 결선일 때는 당연히 3P만큼의 용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V 결선할 때는 한 대의 용량을 이렇게 P라고 한다고 해서 2P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V 결선일 때는 루트 3P만큼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값 출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50kVA, 우리 변압기는 볼트암페어를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V 결선으로 했을 때 출력이니까 한 대의 용량
P값이 250이란 얘기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50kg 이걸 해주니까 답은 433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V결선으로는 결국 저만큼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P가 아닙니다. 루트 3P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잘 나옵니다. 자, 285번 RL 직렬 회로에서 직류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0A, 교류전압 직류를 가하고 그 다음엔 다시 교류를 가했네요. 100V를 가해서 60Hz를 인가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10A였다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RL 직렬회로 한번 그려보면 자, R이 이렇게 있고요. L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류를 가했다는 얘기죠. 직류를 이렇게 지금 가했습니다. 자, 이 L의 특징은 직류를 가하게 되면 얘는 변화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락, 즉 L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직류일 때는. 그러니까 직류일 때는 저항, R만 있는 것으로, 즉 직류전압 100V를 가하게 되면 이때 여기가 20A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게 되고 R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R 값은 전압 100V를 20A로 나눠주니까 얼마? 아하, 5ohm이었다. 이 R 값이 5ohm이었음을 이제 알았고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직류를 이제 걸지 않았고 이번에는 여기에 교류 60Hz를 걸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압을 교류 전압 100V이면서 60Hz를 걸어주게 되면 이때는 이 코일 여기 인덕턴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얘는 그때는 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전류값이 줄었네요. 여기가 10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이제 의미가 있게 되고 교류일 때는 이제 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의미가 있게 되고 결국 우리가 구했던 저항값 5와 얘가 합해져서 이제 임피던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임피던스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00V를 10A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임피던스가 15ohm이기 때문에 자, 이 값과 이 값이 더해져서 15ohm이 돼야 되는 걸 맞지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즉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한 값이 전체 임피던스 10이 돼야 된다. 이 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이걸 풀어주게 되면 양변 제곱해서 뭐 25 넘어가고 즉 XL의 제곱이 100에서 요거 25죠. 5의 제곱 빼주니까 75가 되면서 XL은 이제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25 곱하기 3이니까 5루트 3이 됩니다. 양변 루트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구한 값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포인트 여러분들 이 성질을 아셔야 돼요. 이 인덕턴스는 직류일 때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단락의 의미가 있죠. 단락의 의미. 그냥 연결되어 버린 의미. 교류일 때 비로소 얘가 리액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회로, 전기를 아는 사람, 이 교류라고 하는 의미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들어있는 거죠. 자, 어려운 걸 떠나서 상당히 이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6번으로 갑니다. 200V 단상부하에 전류가 전압보다 45도 뒤진 15A 전류가 흘렀을 때 소비전력이란 말은 유효전력이라고 그랬죠. 소비전력, 유효전력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상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유효전력 단상일 때는 루트 3 안 붙죠. 그냥 VI 코사인 세타 이 공식 단상일 때는 그냥 VI 코사인 세타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압 220V 주어졌고요. 전류 15A
주어졌죠. 그 다음에 45도 뒤진, 그러니까 이건 코사인 45도를 해주면 되죠. 이러면 끝납니다. 이러면 계산기 두드려주면 되는 거죠. 이대로 두드려주면 2333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도 4번, 여기 컴마로 바꿔주시고요. 2333. 287번.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 전력의 삼각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피상전력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고요. 그때 유효전력은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야 되는 거죠. 여기 VI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무효전력은 사인 세타가 곱해져야 됩니다. VI에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죠?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된다. 이거는 유효전력이니까 이 식 자체는 맞지만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하라고 했는데 유효전력을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부하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아닌 전력이라고 그랬죠. 무효, 효과가 없는 전력 맞습니다. 단위, 바를 쓰게 되고요. 얘는 와트를 쓰는 거죠. 얘는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무효전력 바 맞죠. 전원과 부하 사이를 왕복하기만 하고 부하에 유효하게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1번은 유효전력을 얘기한 거죠. 287번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88번.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의 크기. 자, RLC 직렬 회로 RLC 직렬 회로에서 저항,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임피던스를 표현하게 되면 R 플러스 J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크기를 물었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를 구할 때는 당연히 이 값과 이 값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줘야 되니까 3번이 맞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복소수 크기 구할 때는 그냥 더하면 안 되고 피타고라스 삼각형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89번. 저항이 3오hm, 자체 인덕턴스 10.6mH,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60의 주파수, 500V 교류 전압. 그럴 때의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이거 역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문제. 이렇게 여기가 3ohm이 주어졌고요. 얘는 이제 전류 구해야 되니까 여기 L 값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뭘 써요? XL을 써야죠. XL은 오메가 L을 뜻하고 얘는 2파이 FL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파이에다가 주파수 60Hz 곱하고요. 여기 자체 인덕턴스 L이죠. 10.6m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서 XL을 구해야죠. 그래서 여기 한 대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가 4ohm이 나오네요. 이걸 계산하면 얘가 4ohm이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에 500V의 전압을 여기 양단에 가했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압 500V를 자,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인 3과 5를 더해서 7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즉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죠. 이렇게
3의 제곱, 4의 제곱으로 루트를 씌워야죠. 당연히 5가 나오니까 5분의 500, 즉 100A가 나오게 되네요. 답은 4번이 되죠. 자, 반복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전기 또 이 임피던스와 리액턴스를 이해했다라면 요거는 여러분들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거는 처음 문제 푸실 때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꼭 해보시고요. 290번 그림과 같은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의 시력값.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건 전압이 순식값으로 주어졌죠. 최대값이 100루트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라고 하는 암페어 이걸 구해야 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시력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저항과 여기 XL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그러니까 전체 임피던스 아시죠? 전체 임피던스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6의 제곱 8의 제곱으로 해서 이건 피타고라스 수네요. 15ohm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크기만을 생각합니다. 시력값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전압의 시력값인 100V죠. 100V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 되니까 그것을 이 전체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전류의 시력값이 되겠죠. 답은 10A가 답이 되겠네요. 2번이죠. (291번) 델타 Y 결선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차와 2차 성간전압의 위상차가 60도라고 했는데요. 자 Y 델타 다른 결선이죠. 차이는 있지만 60도 아닙니다. 30도입니다.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니까 일단 1번이 옳지 않은 것 답이 되고요. 자, 제3고조파에 의한 장애가 적다. 이 델타 결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맞고요. 또 승합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외울 때 우리 이거 델타 Y 그러면 여기 글씨 승합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승합용 맞다고 그랬죠. Y결선의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그렇죠. Y결선이 있다는 것은 여기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1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292번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제3고조파 중성점 접지 그러면 Y결선 생각나고 제3고조파에 대한 영향을 없애주는 것 델타 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와 델타가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3번밖에 없죠. 3번 꼭 Y도 있고 델타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93번 어떤 회로의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 증가시켰더니 전류의 크기가 2분의 1이 되었다. 이 소자의 종류는 물었네요. 자, 여기에서는 주파수를 변화시켰더니 2배로 전류의 크기가 2분의 1이 되었다. 이 얘기는 여기에서는 주파수에 의해서 전류가 줄었다는 건 뭡니까? 그거에 대한 임피던스 값은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2배로 증가했으니까 임피던스도 역시 2배가 되니까 임피던스가 커지면 전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파수가 늘어나면 전류가 줄었다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늘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주파수와 임피던스가 이렇게 비례관계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항은 주파수와 관련 없어요. 바로 콘덴서와 코일인데 코일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오메가 이게 코일에 들어있는 임피던스 즉 리액턴스라고도 하고 요거였잖아요. 즉 여기가 2파이 FL 이렇게 되면서 여기 주파수와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선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콘덴서의 즉 용량성 리액턴스는 여기가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반비례합니다. 이런 임피던스 성분 자체가 주파수와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와 비례하는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는 문제, 주의해야 될 문제, 순간 실수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특별히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저항은 일단 적어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2번 코일이 답이 됩니다. 294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열선된 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이거일 때 선전류 이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둘 다 델타죠.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다시 우리가 그려보면 지금 여기 전원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여기 한 상의 여기 임피던스가 지금 6 플러스 J8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때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10이 되겠죠. 계속 해왔던 대로 피타고라스 수네요. 15oh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전압이 200V라고 그랬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00이면 이거 성간전압도 200이고 여기도 200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걸리는 전압이 200V 그러면 여기 이 상에 있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지금 10이라고 그랬고 그때의 전압 200V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즉 상전류는 200V를 15ohm으로 나눈 20A가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선전류, 계속 공부해 온 대로 이때의 선전류는 이 상전류의 루트 3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하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 이거에 착안해서 루트 3배, 즉 상전류가 20이었다면 이때의 선전류는 루트 3배를 해서 20 루트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진 임피던스 주어지면 피타고라스적으로 계산해서 크기를 결정해야죠. 그래서 6, 8, 10입니다. 그리고 이 상전류와 선전류 이런 관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295번 정전 용량 C 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다음과 같이 변하도록 하였다면 즉 Q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럴 때 콘덴서에 흘러가는 전류값은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여기에 우리 전류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에서는 지금 정전 용량 주어져 있고 충전된 전하 이렇게 있는데 흘러 들어가는 전류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Q 주어졌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미분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전하량이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하는 값이 바로 전류값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 Q를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금 미분하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사인을 미분하면 나머지 그대로 인 상태에서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또 이게 t에 관한 어떤 식이 되면 다시 한번 속을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다시 오메가가 곱해지는 꼴이어서 이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루트 2의 오메가 q 코사인 오메가 t 2번이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q라고 하는 것을 미분해야 그것이 바로 전류값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되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을 좀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미분하는 문제 나왔네요. 근데 이게 코사인을 미분하는 문제라 조금 미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296번 삼상의 100kVA 13200과 200 부하의 저압측 유효분의 전류를 구하라. 역률은 0.8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과감히 건너뛰는 거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도 한번 풀 수 있는 분들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삼상의 100kVA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체 공급하는 전력, 삼상의 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삼상이니까 루트 3 지금 VI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긴 kVA니까 얘가 피상 전력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걸 통해서 전류는 루트 3 V분의 P가 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루트 3에 V가 지금 저압측이라고 그랬죠. 이게 변압기의 고압측, 이게 저압의 전압을 뜻하니까 저압 200V를 여기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P는 저기 용량 여기 전력에 해당되는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값이 288이 나오네요. 288. 이걸 계산하면 얘가 288이 나오게 되고 그럼 전류가 288인데 여기에서 또 뭐냐? 유효분의 전류를 또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역률 0.8을 고려해서 결국 이때의 전류는 전체 크기인 요거에다가 이제 역률을 원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걸 다시 한번 곱해서 복소수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8이라고 알려줬고요. 그럼 다동 이건 0.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이 유효분, 이게 무효분 이렇게 되면서 얘네 둘이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게 대략 233 정도가 나오나요? 그렇죠? 230에 173이 나오네요. 이걸 계산하면 230 플러스 J에 173 정도가 나오니까 유효분 230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과감히 건너뛰는 거 권장합니다. 이 문제. 자,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도전해 보시고요. 자, 297번으로 갑니다. 대칭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를 물었네요. 자,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 자, 일단 델타 결선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선전류 IP라고 했고요. 상전류 그리고 선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죠. IL.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상전류의 루트 3배 한 거라고 그랬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여기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뒤지는 거죠. 뒤지는 거. 그렇죠? 아무튼 위상관계는 6분의 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위상관계에서 그 각을 물었기 때문에 라디안이죠. 6분의 파이. 요거에 의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우리 나왔던 문제죠. 나왔던 문제. 다시 한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6분의 파이의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298번 성간전압이 200V인 대칭 3상 Y결선 부하의 저항이 4, 리액턴스가 3, 이때 흐르는 전류 이것도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Y결선 부하 저항이라고 그랬죠. 자, Y결선 부하 한번 봅시다. Y결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Y결선을 통해서 부하를 건다는 건 이 상에다가 부하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성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부하를 걸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 플러스 J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저항이 4고 리액턴스가 3이니까. 그리고 성간전압. 이 전체의 전압이 200V 주어지면 이때의 상전압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주어진 건 선간전압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상전압, 왜냐하면 상에 걸려 있는 부하기 때문에 얘는 즉 200V를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3으로 나눠야죠.
상전압에 비해서 성간전압 루트 3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성간전압이 주어진 걸 상전압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크기는 이거 아시죠? 이제 3, 4, 5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류 I를 한번 구해보면 이 전압을 얘로 나눠주면 되니까 즉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전압이고요. 그걸 다시 얘로 나눠야죠.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니까 즉 5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23.1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 23.1 요거 두드려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Y결선에서의 부하는 이렇게 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조금 전기 이론에서 어려운 부분들이죠. 자, 다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9번 2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지고 VV 결선하고서 삼상 전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 용량. 자, 우리가 V 결선 이렇게 V 결선을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이 부하 용량은 한 대 우리 변압기 용량을 2개니까 PP 즉 EP라고 하면 여기에도 EP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가 V 결선일 때는 여기에는 P의 루트 3배를 한 루트 3P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겁니다. 그래서 20kVA 즉 한 쌍의 용량을 20kVA라고 했으니까 요거 20 곱하기 루트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34.6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34.6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 굉장히 잘 나오죠. V결선에서의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한 대 용량에 얼마? 2배가 아닙니다. 루트 3배라고 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300번 삼상 교류회로 선간 전압이 13200 선전류 800A 역률 주어졌을 때 자,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소비 전력 이것은 유효 전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유효 전력. 그래서 삼상 교류 선간 전압 선전류 주어졌을 때 얘는 루트 3 VI라고 그랬죠. 루트 3 VI 유효 전력일 때 코사인 세타 곱해야 됩니다. 이거 다뤘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루트 3에 곱하기 13200 곱하기 전류가 800 거기에 역률 80이면 여기 얼마? 0.8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대로 이걸 메가 단위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바꿔서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게 14.63 메가와트 이렇게 되네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아무렇게도 안 했다고 하면 여기 메가는 얼마입니까? 10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상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4.63 곱하기 10의 6제곱 와트가 되니까 이 10의 6제곱을 메가로 바꿔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두드려 보시면 이대로 두드려 보시면 요거 나올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메가로 표현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 3번이 답이네요. 3번.